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포항에 있는 페모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참여이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일단은 오후 10시 3분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번에 페모텔 네.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자마자 또 다른 분께서 맞아요. 거기서 저도 겪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셨죠. 어떤 분이. 네, 맞아요. 엄청, 저도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딱 보고 있는데, 떠서 좀 놀랐었던. 근데 네. 그게 신빙성이 왜 있었냐면 네. 오후 10시 3분님은 포항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페모텔이라고만 했지 그 정확한 지역 명칭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쳤던 일이 맞아요.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 고! 게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현실 공포 같은 건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미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양해 하나 구하자면은, 좀 얘기 들으시면서 제 행동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근데 어릴 때 겪었던 일이라서 판단이 좀 흐리고 어렸던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 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냐면 크고 작고 그런 일들로 이제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굳이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듣는 분들이 좀 그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자, 네, 그럼 바로 양해 한번 들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이 일이 있었을 당시는 여름이 이제 막 끝난, 낮엔 좀 더운데 밤에는 좀 쌀쌀한 딱 그런 날씨였어요. 한 9월쯤이었습니다. 네, 저는 엄청 넓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단지에 친한 친구가 2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 중에 근데 한 친구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 층만 다르고 층수는 한 10층 정도 차이 났고요. 그 친구와는 학교를 마치거나 학원을 마치고 자주 만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도 가고 저희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엄청 자주 만나고 친했던 친구인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마치면 집에 가고 같은 아파트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런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녀오면 어머니와 동생 있었고 아버지는 몇 시간 좀 더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거실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저도 씻고 뭐 정리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먹고 거실에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학원 다니는 거 대신에 과외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과외 선생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거실에 계속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도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오시고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딱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문하시기로 하셨던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 들었는데 과외 선생님께서는 진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서 부모님 그리고 건너편에는 저와 과외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가져오신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식탁에 쫙 펼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스파르타 형식의 교육 방식이었거든요. 오호. 좀 강압적이고 네. 억압적인 내용?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도 억압적이셨어요, 약간.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시킬 욕심이 있거나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학원 대신에 과외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시간, 적당한 보충 교육 정도만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네. 들었어요. 과외 선생님께.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격앙된 말투로 좀 변하시더니 그거 좀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애가 성적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러고 있었는데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 교육 방식대로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듣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때 딱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시면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얼굴도 막 빨개지시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과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 같은 식탁도 막 둥둥 치시고 무슨 분위기의 말투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외모는 안경을 끼셨고 예. 스포츠 바지였고 체격은 진짜 약간 운동하신 것 듯한 정도로 건장하셨어요. 덩치가 크셨구나. 네,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 약간 눈이 쭉 찢어진 상태로 말 그대로 그냥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과외 선생님이라고는 볼 수 없을 비주얼? 딱 그런 비주얼이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참으시다가 그만 나가달라 이런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번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흥분하셔서 계속 그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부모님도 같이 계시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막 가만히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시라고요 하면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선생님께서 뭐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결국엔 나가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저만 엄청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뭐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그 선생님께서는 결국 저희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가시자마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교육 방식을 처음부터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싸우자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좀 선을 넘었구나. 많이 엄청 심하게 넘으셨어요. 네네. 그분이. 이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저는 또 결국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동생만 있었는데 그날 거실에서 같이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 대낮이었어서 택배인가 하고 인터폰 쪽으로 딱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보시면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약간 화면처럼. 인터폰 화면 안에는 검은 모자, 흰 마스크,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모자를 진짜 푹 눌러 써가지고 얼굴이 아예 안 보였고 저는 뭐 한 9월이고 이런데 저렇게 덥게 입었네 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폰 안에 사람은 대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미동도 하나도 없고. 저는 동생을 불러서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보자고 했고 그 말과 동시에 인터폰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제가 와. 고개를 잠시 돌려서 동생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예.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일 있고 또 다음 날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학원 마치고 집 앞 놀이터에서 저는 만났어요. 얘기도 하고 놀 겸. 근데 제가 이 일이 있었던 이 시기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벨튀 같은 게 유행을 했거든요. 아, 어린애들이. 네네, 어린애들이 저희 또래 뭐 중학생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왜냐면 그 화면에 비쳤던 사람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가 장난친 거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장난치면서 여러 번 더 물어봤고,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가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면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집에 엄마와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뭐 씻고 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쪽으로 곧장 다가갔는데 순간 몸에 소름이 좀 돋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복장을 한 검은 모자, 검은 패딩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누구세요? 라고 했고, 그 사람은 아무 대답 없이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사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뭐지? 이러고 방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있는데 몇 분 뒤에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 앞으로 가보니까 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슬슬 화도 나고 집에 동생이랑 엄마도 있는데 짜증도 좀 나고 해서 아니 누구신데요? 왜 자꾸 벨 누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또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방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찾아왔는 사람인데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르고 도망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너 친구 아니냐, 같은 동에 사는. 그래서 저는 뭐지? 아닌가 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그날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3일 연속인데 바로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샤워도 하고 혼자 과자도 까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걸 그때는 좋아했어서 혼자 좋다 이러고 있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또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하고 3일 연속째. 제가 지금은 후회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린 나이에 판단도 흐리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 같기도 해서 아무리 봐도 바로 그냥 인터폰 확인하자마자 바로 집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3개였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비상계단 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단이 있고 집이 총 층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코너를 돌아서 비상계단 입구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진짜 미친 듯이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뒤를 제대로 제가 못 봤어요. 예. 근데 인터폰으로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까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폐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달리기보다 훨씬 빨라서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제가 좀 뒤처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24층이라서 그때 당시에 계단 수가 꽤 되었었는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뚝 쓰는 거예요. 진짜 우뚝. 그래서 발소리도 딱 끊기고 해서 저도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네. 근데 그러고 그냥 눈치 게임인지 뭔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둘 다. 저는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이름을 불러봤어요. 너 누구 맞지? 누구 맞지? 이렇게 말했는데 대답이 없다가 휴대폰에 영어 단어를 치면 발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소리로 No 라고 들리는 거예요. 계단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No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확실하게. 저 어린 나이고 뭐 약간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서 뭐지?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뛰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막 쾅쾅쾅쾅 거리면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막 거의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계속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격차도 좁혀오고 너무 무서운데 진짜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24층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비상계단 입구로 딱 들어가서 24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따라오는 걸 툭 멈추시는 거예요. 네. 비상계단 입구에서 그 사람의 캡모자 앞부분만 살짝 나왔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냥 휙 돌아서 가더라고요. 예. 저희 집문 앞쪽으로 딱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손 떨면서 비밀번호 띠 치는데 아직 안 갔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일부러 막 한 번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미쳤다, 이것도. 네, 네,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던 일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족에게 전화를 딱 돌렸어요,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다. 지금도 밖에 있을 것만 같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 어차피 접수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신고하지 말고 경비실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네. 라고 하셔서 경비실에 제가 바로 알렸어요, 곧장. 근데 경비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이러더니, 제가 잠시만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CCTV를 보신 것 같아요. 다시 전화 와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서 24층까지 오고 그런 게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오셔서 경비실에 또 전화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 저한테도 너무 놀랐겠다 진짜. 네. 혼자 있었는데 진짜 위험했다. 또 혼나기도 했고 왜 나갔냐. 그걸 나가면 어떡하냐. 혼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날 마무리되고 그 바로 다음날 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얘기해주면서 제가 약간 이것도 이랬으면 안 됐는데 화를 살짝 냈어요. 너 진짜 너면 지금 말해라. 안 그러면 나 진짜 화날 것 같다. 장난이 지나치는 거 아니냐. 가족 있을 때도 벨트하고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저거도 아니라고 했지 않냐. 난 진짜 아니다. 내가 뭐하러 그러냐. 너네 부모님이랑 너 나랑 너 아는데 그거 해도 한 번이지 어떻게 3일 연속으로 내가 그러겠냐. 예. 그래서 진짜 그 친구는 아니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고 예. 설마 그러겠냐 싶지만 지금 나이가 제가 들고 나서 생각해도 뭔가 진짜 그 사람일 것만 같거든요. 네. 그 눈빛이 진짜 널 내가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예. 두고 봐라. 나가실 때 쫓겨나가실 때. 그리고 벨 눌렀을 때 인터폰도 계속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모자로 원래 머리 긴 사람들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컷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고 키도 좀 뭔가 별로 안 컸고 근데 체격은 또 있었고 패딩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달리기 제 또래였으면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과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도 과외 선생님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에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탐정 마인드가 발동해서 네. 계속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외 선생님이다 이러고 이 일 있고 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이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네 아파트 단지만 봐도 큰 단지 있잖아요. 엄청 뭔가 무섭고 또 제가 고향 내려갈 때마다도 아파트 단지 가면은 그 사람이 또 막 어떻게 하는 거 아니겠지를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용의자가 누군지는 모르게 끝이 나버리네요. 아직도 모릅니다. 네.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친구도 계속 의심이 갔었던 이유가 유행이었고 그때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 용의자를 2명 생각했냐면은 2명과의 저의 관계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큰 아파트 단지에 하필 그 동에 하필 24층 이거는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 벨티를 한다라는 걸로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을 계속 제가 의심을 했지만 결국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층을 나눠가지고 야 너 누구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no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 수법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No, 네, 뭐야? 제가 들었어요. 뭐지? 제가 깜짝. no, 이런 네, 식으로 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무슨 저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미안해요 오열씨 사부님. 왜냐면 지금 네. 그 들리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 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런 소리인 거죠? 네, 딱 저 소리였고. 근데 그게 아파트 기상계단이어서 막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예. 제가 딱 서가지고 서 있다가 너 누구 맞지? 누구지?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하길래 와 뭐지 이게? 이래서 그냥 무섭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얼탔거든요. 멍 쪄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 올라오길래 저쪽으로. 네, 진짜 무서운 그렇죠.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걸 트니까 갑자기 돌비 아니냐고 범인이. 그렇게 몰아가시면요 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소름 끼치는 뭔가 결말은 없지만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얘기인데 네. 저도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어린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매우 더운. 친구가 집에 다른 가족분들도 사시는데 그날은 집에 형, 할아버지분, 친구 이렇게 세 분이서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친구는 원래 거실에서 형이랑 같이 자는데 그날은 할아버지와 안방에서 함께 자고 형은 거실에서 잤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제 친구랑 엄청 각별한 사이였는데 유독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그런 사이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뭔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귀신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었대요.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제 친구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날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서운 얘기 해줘 이래서 무슨 얘기를 듣다가 스르륵 잠에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 팔로 팔베개를 해주신 상태로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 친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 안방의 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고 친구와 할아버지 뒤로는 베란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더워서 방문과 베란다 창문을 싹 다 열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친구가 눈이 딱 떠지더래요. 예? 그냥 눈이 딱. 근데 할아버지 팔베개 상태도 그대로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 친구는 어려서 가위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당황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대요. 그냥 등 뒤로 서늘한 바람 같은 게 슥 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팍 들더래요. 예. 털이 다 설 정도로. 눈을 뜬 채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열려있는 문을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는 주방과 식탁 그리고 냉장고의 앞면만 딱 보였어요. 그 안방 벽에 가려져서 냉장고의 앞면만 딱 비스듬하게 보였는데 냉장고에 왜 가정집에 자석으로 붙어있는 쿠폰, 메모지, 중국집, 치킨집 같은 메뉴판들이 막 붙어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한 번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냥 갑자기. 그 자석으로 붙어있던 게 그냥 갑자기 다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더래요. 마치 휴대폰 진동 소리는 아닌데 이게 무슨 밖에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큰 뭔가가 와서 그게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 소리가. 그 소리와 함께 주방 쪽에서 퉁퉁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쿵퉁퉁 하다가 쿵쿵 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팔베개를 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친구의 눈을 슥 감겨주시더래요. 예.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슥 감겨주시더래요. 친구는 눈을 감은 채로 웅거리는 소리랑 여러 가지 기괴한 소리, 퉁퉁쿵 하는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를 듣다가 잠에 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냥 거실에 계셨고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갔대요. 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그거 떨어졌으니까 부엌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붙여져 있더래요. 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새벽에 봤는 건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이 자석들이 다 떨어졌다 한 번에. 근데 여기 지금 붙어있네 할까? 할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TV만 보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진짜 갑자기 뚝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만 말하시더래요. 근데 친구가 그때 어린 나이에 봐버렸대요. 할아버지가 떨고 계시더래요. 몸을 좀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일이 있고 먼 훗날에 성인이 돼서 원래 형제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소통이 별로 없었다가 성인 돼서 형이랑 차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제 친구가 형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근데 형 내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그 왜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집에 내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뉴판들이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형이 진짜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말을 더듬거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나 거실에서 잔날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시는데 맞다 그 나랑 할아버지랑 안방에서 둘이 자고 그러니까 그래 네 안방에서 할아버지랑 둘이 자고 나 거실에 잤을 때 맞아 했는데 와 이러더니 왜 형 왜 이러는데 형님도 이제 어리실 때 거실에서 자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여름에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는데 거실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면은 향하기 전에 살짝 복도식으로 길이 좀 있었어요. 주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긴 머리의 여자 형체가 귀신이죠 이제 냉장고 옆면 앞면은 제 친구 같아서밖에 안 보였고 옆면 앞에 서서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래요 그냥. 냉장고에다가?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었던 거죠. 퉁퉁 계속 한참을 박더래요 그냥. 그때 동시에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웅 소리 들리더래요. 형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감이 눌린 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였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귀신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귀신이 머리를 박은 채로 고개만 형 쪽으로 휙 돌리더래요 갑자기. 근데 형님이 아무것도 눈도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뚝 보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나면은 사람이 막 얼어붙잖아요. 네. 산에서 막 호랑이나 멧돼지 만나거나 하면 딱 그 느낌이었대요 그냥.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귀신이 사람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었고 귀신이 그냥 이거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네. 한쪽 눈도 마치 사람의 눈빛,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눈도 못 감고 그 귀신의 눈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머리를 냉장고에서 툭 떼더래요. 근데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툭툭 걸어가다가 안방문이 열려있었잖아요. 안방을 툭 보더래요. 네. 보더니 한참을 거기 서 있다가 그냥 화장실로 휙 들어가 버리더래요. 심지어 문도 닫더래요. 문도 쿵 닫는 건 아닌데 스르륵 문을 닫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더래요. 형은 몇 분 정도 더 서 있다가 그냥 물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근데 거실에서도 못 잔다. 바로 거실 앞에 있는 원래 형 방, 네. 형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한참 무서워하다가 잠에 들었대요. 네. 형님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할아버지께 여쭤봤대요.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께서 형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원래 한 번도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뭔가 온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만 그냥 반복하시더래요. 떠시면서. 그래서 형은 근데 할아버지 귀신이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날 따라다니는 것 같다. 딱 이러시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과거 무서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싹 다 똑같은 귀신이 나오는 얘기였어요. 이 귀신. 이 냉장고에 머리를 박고 있던 귀신이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 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엄청 오랜 동안 이 귀신이 안 나오다가 또 왔다, 또 왔어, 또 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냥. 예. 그래서 형은 걱정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원체 어린애처럼 무서워하시길래 막 귀신 모습도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더 떨시면서 맞다 걔 맞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냥. 예. 네, 얘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좀 와, 무섭게 무섭다. 들었던 얘기였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의 네. 그 친구분이 그 할아버지분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은 상태인가요? 들어놓은 상태로 그 일을 겪은 겁니다. 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 귀신인지를 몰랐대요. 야, 이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네. 그 왜 따라다니는 건지.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친구랑 형도 더 안 물어봤대요 할아버지께. 예. 더 못 물어보고 그러고 진짜 실제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네로. 예. 그냥 다른 가족들이랑 얘기해서 그 할아버지께서 그 얘기 꺼내시자마자 바로 오케이 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긴 했는데 모르죠. 할아버지께서 혼자 겪으시고 계실지도. 야. 아니 오늘 10시 네. 3분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귀신 이야기랑 그리고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둘 네. 다 너무 무서운데? 아니 냉장고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다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밤에 그쵸. 머리를 계속 그냥 네. 오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 네. 벨트 그것도 no 네. 이렇게 한 것도 아 노우는 진짜 와 신박하긴 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신박하기로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이코패스 분들이 하실 법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외 선생님의 뭐 그런 철학은 알겠어요. 근데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이렇게 선 넘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 계속 선 넘죠. 강요하면서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생각도 똑같은 게 전혀 그러실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가 바로 부정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서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엄청 오. 격양되고 무시받는 걸 싫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부정을 했으니까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저를 뭐라 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를. 애 이렇게 놔둘 거냐?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무시했네. 네. 아니 말이라는 게 예시 산부님이 공부를 못했다고 쳐도 네. 돌려가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돌려서 이제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자기는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싫어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엄청 좀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인 진짜 아파트 단지 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사는 그런 건물, 사람들이 사는 건물, 여러 명이 사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건물, 그런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 밤늦게 집에 있겠네요. 들어오면은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고. 비상계단도 무섭고. 비상계단은 그 이후로 제가 진짜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거기도 빠져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지나가는지 또 모르고. 진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10시 3분님께서 이야기 두 가지 들려주셨지만 두 가지 다 소름 끼치게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떨린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떠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조심, 귀신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